당신 아직도 살아 있었구나. 58세 정미숙, 20년 만에 마주친 충격적인 운명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비 내리는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초라한 노인. 그 사람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옛 남편이었습니다. 숨겨진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2천만 원의 빚과 얽힌 놀라운 비밀. 과연 이들에게 용서와 화해는 가능할까요? 오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 더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정미숙은 눈을 뜹니다. 28개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좁은 원룸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미숙에게는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또 하루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세수를 마친 미숙은 작은 부엌에서 간단히 식사를 준비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늘 똑같은 반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김치, 계란, 그리고 어제 남은 나물 몇 가지. 화려하지는 않지만 미숙만의 소소한 아침 식탁입니다. 거울 앞에 선 미숙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살, 손등의 검버섯, 그리고 허리를 펼 때마다 느껴지는 둔한 통증까지. 58배 나이가 실감나는 순간들이었죠. 하지만 미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흔적들이 자신이 살아온 증거라고 여겼거든요.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 상가 한 구석에 자리한 미숙의 분식집. 미숙인의 떡볶이라는 간판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있고 글씨도 조금 바랬지만 미숙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죠. 이 작은 가게 하나로 아들을 키우고 생계를 꾸려왔으니까요. 아침 6시 반 미숙은 분식집 문을 열고 하루 준비를 시작합니다. 떡볶이 국물을 우려내고 튀김옷을 반죽하고 김밥 재료들을 하나씩 준비해 나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미숙의 손놀림에는 여전히 정성이 묻어 있습니다. 양파를 썰 때는 눈물이 나도 참고 기름이 튈 때는 화상을 입어도 웃으며 넘겼죠. 국물 냄새가 진동하는 가게 안에서 미숙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보글보글 끓는 떡볶이 국물을 젓가락으로 저으며 어제 손님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맛있다고 엄지를 치켜 세우던 아이들, 고마워요라고 인사하던 아주머니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와 든든한 한 끼를 해결하고 가는 직장인들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미숙의 하루를 채워주는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 좀 살자. 국물을 저으며 미숙은 작은 소망을 속삭입니다. 올해로 58. 남편과 이혼한 지도 어느덧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아들 준호를 키워내느라 정신없이 달려왔죠.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고 때로는 몸이 아파도 참고 견뎌냈습니다. 20년 전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철수가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을 때 미숙은 함께 견디자고 말했었죠. 우리 함께 이겨내자. 준호도 있는데 어떻게 포기해? 하지만 철수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요. 집안 살림살이는 그대로 두고 오직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떠나버린 철수였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준호를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38살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과 함께 남겨진 현실이 너무나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가 있었으니까요. 미숙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아들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그 후로 미숙의 인생은 오직 준호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벌어들인 돈은 모두 준호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들어갔죠. 아이가 아플 때는 밤새 간병하고 학교 행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참석했습니다. 때로는 몸이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준호의 웃는 얼굴을 보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준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까지 한 지금 미숙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미뤄둔 작은 꿈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죠. 여행도 가보고 싶고 취미 생활도 해보고 싶고 무엇보다 마음 편히 쉬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드라마도 마음껏 보고 늦잠도 한 번쯤 자보고 싶었죠. 첫 손님이 들어오는 오전 9시까지 미숙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를 들으며 설거지를 하고 가게 앞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미숙에게는 소중한 루틴이었죠. 이 시간만큼은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씩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집니다. 특히 버스 정류장을 지날 때면 더욱 그렇죠. 그곳은 미숙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20년 전 남편 박철수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으니까요. 그날도 비가 내렸었습니다. 철수는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그곳에 서 있었죠. 미숙이 다가가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철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지? 미숙은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떨쳐냅니다. 이미 끝난 일이고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과거입니다. 그런데도 가끔씩 그 시절의 기억들이 불쑥불쑥 떠오르곤 했죠. 철수와 함께했던 젊은 시절, 준호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 순간까지. 미숙의 가슴 어딘가에는 아직도 그때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근처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학원을 마친 학생들, 그리고 동네 아주머니들까지 미숙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 가득한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었죠. 이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미숙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떡볶이 맛이 끝내주네요. 고마워요. 많이 드세요. 손님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미숙의 하루를 채워줍니다. 비록 거창한 꿈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미숙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단골 손님들이 사장님 음식이 최고예요라고 말할 때면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곤 했죠. 오후 3시쯤 잠깐의 한가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손님들이 뜸해지는 이 시간에 미숙은 혼자만의 차 한 잔을 즐깁니다. 따뜻한 녹차 한 모금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그 짧은 순간이 미숙에게는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미숙은 하루를 정리합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는 순간 하루의 피로가 몰려오죠. 하지만 동시에 작은 성취감도 함께 찾아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버텨낸 자신이 대견했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미숙은 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숙은 버스 정류장을 지나갑니다. 늘 그랬듯이 발걸음을 재촉하려 했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발이 멈춰지네요.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며 미숙은 생각에 잠깁니다. 혼자서도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도 되는 걸까? 그 순간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이 미숙의 머리카락을 살짝 흩뜨립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죠. 미숙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미숙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가게 문을 닫았죠. 단골 손님인 김 아주머니가 늦게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이 흘렀거든요. 가게 정리를 마치고 나니 벌써 8시가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네. 미숙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했는데 정말 올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서둘러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날이면 버스가 평소보다 늦게 오곤 했거든요. 걸음을 재촉하던 중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후두둑 몇 방울이었는데 곧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비로 변했죠. 미숙은 다행히 우산을 챙겨 나왔던 터라 급하게 우산을 펼쳤습니다. 비에 젖지 않으려고 발걸음을 더욱 빨리 했죠. 거리의 가로등들이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미숙은 평소와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는데 비를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아 어깨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거든요. 노인은 손을 떨며 낡은 지갑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안쓰러워 보였죠. 정류장 지붕이 작아서 비가 조금씩 들이치고 있었거든요. 노인의 옷차림을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낡은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서 구멍이 날 것 같았고 바지는 여러 번 기워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점퍼도 색이 바래서 원래 색깔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죠. 그런데도 노인은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마침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미숙은 노인 뒤에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잘 되지 않았죠. 몇 장의 지폐가 구겨져 있었고 동전들도 뒤죽박죽 섞여 있었습니다. 지갑 자체도 가죽이 너덜너덜해져서 언제 찢어질지 모를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좀 해요. 뒤에서 기다리던 젊은 승객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원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죠. 노인은 더욱 당황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결국 구겨진 지폐 몇 장을 버스 기사에게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돈이 이게 다 구겨져서 안 돼요. 기계가 인식을 못해요. 버스 기사는 퉁명스럽게 말하며 구겨진 돈을 밀어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붉어졌죠. 뒤에서 기다리는 승객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빗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한숨소리들이 노인을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젊은 학생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하기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돈이. 노인은 다시 지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죠.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더군다나 비까지 내리는 추운 저녁에 혼자 버스를 기다리고 계셨을 노인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어 미숙을 바라본 순간 미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백발이 성성한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분명히 본 적이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잊을 수 없는 눈빛이었죠. 설마. 미숙은 눈을 크게 뜨고 노인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만큼은 변하지 않았죠. 코끝에 작은 점, 귀 모양, 그리고 무엇보다 당황했을 때 보이는 그 특유의 표정까지. 미숙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철수 씨.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순간 노인도 미숙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에 깜짝 놀란 기색이 스쳤죠. 하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마치 미숙을 모르는 척 하려는 것 같았죠.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할아버지, 돈 정확히 내세요. 다른 승객들 기다리고 있어요. 버스 기사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승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러니까 버스가 늦어지지. 요즘 노인들은 왜 이래? 거지 아냐? 돈도 제대로 못 내잖아. 같은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특히 젊은 학생들의 말이 가장 거셌죠.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서서 자신의 교통카드를 버스 기사에게 내밀었죠.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제가 같이 낼게요. 아, 그럼 빨리 올라타세요. 버스 기사는 그제야 기계에 카드를 댔습니다. 미숙은 노인의 팔을 살짝 잡아 버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노인은 미숙을 바라보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 안은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노인과 미숙은 어쩔 수 없이 나란히 서게 되었죠. 버스가 출발하면서 흔들릴 때마다 두 사람의 어깨가 스쳤습니다.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죠. 주변 승객들은 여전히 두 사람을 힐끗힐끗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옆에 선 노인을 슬쩍 관찰했습니다. 낡은 운동화, 해진 바지, 그리고 곳곳이 기워진 점퍼까지. 20년 전 당당했던 철수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초라한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있었죠. 그래도 어딘가 익숙한 향기가 났습니다. 철수만의 특유한 채취였죠. 정말 철수 씨가 맞나? 미숙은 속으로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철수가 맞았습니다. 비록 외모는 많이 변했지만 그 특유의 습관들은 그대로였거든요. 긴장했을 때 손을 비비는 습관, 곤란할 때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까지 모든 게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노인도 미숙을 의식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자꾸 시선을 피하려 하고 몸을 움츠리려 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마치 미숙에게 들키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입니다. 가끔 미숙을 살짝 바라보다가도 이내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나자 노인이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하차벨을 누르고 출구 쪽으로 이동하는 노인을 보며 미숙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죠. 20년 만의 만남인데 아무 말도 나누지 않고 헤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섰습니다. 노인이 내리려는 순간 미숙도 급하게 따라 내렸습니다. 비는 여전히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죠. 노인은 미숙이 따라 내린 것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수 씨, 맞죠?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정말 철수였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옛 남편이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살아있었구나.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놀라움과 부끄러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죠. 미숙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철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류장 지붕 아래로 피했지만 이미 옷은 상당히 젖어 있었죠. 차가운 가을비가 두 사람의 마음까지 촉촉하게 적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류장 지붕 아래에서 마주 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미숙의 시선을 피하려 했고 미숙은 눈앞의 남자가 정말 자신이 알던 그 사람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말 철수 씨 맞나요? 미숙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죠. 다만 어깨를 움츠리며 더욱 작아지려 하는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철수의 모습을 보니 미숙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노와 연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서운함이 뒤섞여 가슴을 조여왔죠.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류장 지붕도 오래되어서 곳곳으로 빗물이 새어들어왔죠. 철수는 젖지 않으려고 구석으로 몸을 피했지만 이미 어깨와 등은 상당히 젖어 있었습니다. 옷이 젖으면서 더욱 초라해 보였죠. 아저씨, 버스 놓치셨네요. 정류장 근처 편의점에서 나온 고등학생 몇 명이 철수를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아이들은 철수의 젖은 모습과 낡은 옷차림을 보며 수군거렸죠. 완전 거지 같아. 저런 사람이 왜 버스를 타려고 해? 돈도 제대로 못 내면서. 아이들의 말은 날카로웠고 거침없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모멸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미숙은 그런 철수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원망스러운 사이라 해도 이렇게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는 건 차마 견딜 수 없었거든요. 애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냐? 미숙이 학생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죠. 오히려 아줌마도 저 아저씨 아세요? 라며 되레 궁금해했습니다. 미숙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비를 맞더라도 그곳을 떠나고 싶어 했죠. 발걸음을 옮기려던 그때 갑자기 비틀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숨을 헐떡거렸죠. 괜찮으세요? 미숙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대로 끼니를 챙기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았죠. 미숙은 가방에서 사탕 몇 개를 꺼내 철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철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사탕을 받아들었습니다. 입에 넣자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미숙이 물었지만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죠. 갈 곳이 없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미숙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철수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다시 주저앉았죠. 미숙은 철수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미숙이 먼저 교통카드를 내밀어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철수의 젖은 옷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코를 막는 사람들도 있었죠. 미숙은 그런 시선들이 견디기 힘들었지만 철수는 이미 그런 것에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어디서 내릴까요? 미숙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종점까지요. 종점이라니. 미숙은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갈 곳이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20년 동안 철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초라해질 수 있었을까요? 버스가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면서 승객들이 하나둘 내렸습니다. 마침내 종점에 도착했을 때 버스 안에는 미숙과 철수 그리고 몇 명의 승객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리시는 거죠? 기사가 물었고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도 함께 내렸죠. 종점은 을씨년스러운 공터였습니다. 가로등 몇 개만 깜빡거리고 있었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세요?
미숙이 물었지만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으로 걸어가려 했죠. 미숙은 철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공터 한쪽에 낡은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곳으로 향했죠. 컨테이너 옆에는 골판지와 신문지가 깔려 있었고 작은 짐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철수가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지내세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만 더. 곧 일자리를 구할 거예요.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절망감만 느껴졌죠. 미숙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무리 원망스러운 사이라 해도 이런 모습을 보는 건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왜 이렇게 됐어요? 미숙이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철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미안해요. 그 순간 비가 더욱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골판지로 몸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물에 젖어버린 골판지는 별 소용이 없었죠. 미숙은 자신의 우산을 철수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일단 비 그치면 가세요. 감기 걸려요. 미숙의 말에 철수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말을 잇지 못했죠. 2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거리감이 너무 컸거든요. 편의점에서 나온 학생들이 다시 지나갔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옆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보며 또다시 수군거렸죠. 저기 완전 노숙자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우리 엄마가 저런 사람들 조심하라고 했는데. 학생들의 말이 철수의 귀에 들렸습니다. 철수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죠. 미숙은 그런 철수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이들에게 뭔가 말하려 했지만 철수가 조용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철수의 말에 미숙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익숙하다니. 이런 모욕이 익숙하다는 말인가요?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생활을 해왔던 걸까요? 비가 점점 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철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20년 동안 품어온 원망과 분노,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초라한 현실. 모든 것이 뒤섞여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철수의 초라한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거든요. 컨테이너 박스 옆에서 젖은 골판지를 덮고 있던 그 모습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철수가 나타났죠. 며칠이 지났지만 미숙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분식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손님들이 사장님, 왜 이렇게 멍하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미숙은 괜찮다고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계속 철수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미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에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걸까요? 분명 원망하고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막상 그 초라한 모습을 보니 그런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버렸습니다. 일주일 후 목요일 오후 미숙은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닫고 나온 길이었죠. 채소를 고르다 보니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있는 남자였어요. 설마. 미숙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역시 철수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포대 하나가 얼마나 무거운지 철수는 몇 걸음 걷다가 쉬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줄줄 흘렀고
숨소리도 거칠었어요. 현장 감독으로 보이는 남자가 철수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그렇게 느리면 언제 끝내요? 다른 사람들은 벌써 2배는 날랐는데. 철수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거운 포대를 들어 올렸죠. 하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젊은 인부들처럼 빠르게 일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숙은 그런 철수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인부들이 하나둘 모여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혼자 떨어져 앉아 작은 주먹밥 하나만 꺼냈어요. 그마저도 아껴 먹는 듯 조금씩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저 아저씨 진짜 불쌍하지 않아? 젊은 인부 하나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나이도 많은데 이런 힘든 일을 하다니. 들어보니까 갈 곳도 없어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지낸다던데. 에이 설마.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정말이라니까. 어젯밤에 봤거든. 인부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숙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철수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게 실감 났거든요. 한때는 자신의 남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동정의 대상이 되어 있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오후 작업이 시작되자 철수는 다시 무거운 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인지 힘이 없어 보였어요. 포대를 들다가 비틀거리기도 하고 가끔 벽에 기대어 쉬기도 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젊은 인부 하나가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철수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좀 쉬시죠. 무리하지 마시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철수는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게 역력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숙은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생필품을 사면서 계산대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요즘 이상한 일이 많아요. 아주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이 동네에 이상한 아저씨 하나가 나타났거든요. 옛날에 여기 살았던 사람 같은데. 미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떤 아저씨요? 박 씨인가? 뭔가 그런. 옛날에 이 근처에서 사업하던 사람이었는데 10몇 년 전에 갑자기 사라졌다가 최근에 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미숙은 일부러 무관심한 척했지만 귀는 바짝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완전히 망했나 봐요. 옛날에는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 거지꼴이래요. 왜 그렇게 됐대요? 김치국대 사업 망했다고 하던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망했잖아요. 그 사람도 빚 때문에 도망 다니다가 이제야 나타난 거래요.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미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철수가 EMF 때 사업에 실패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후로 줄곧 힘들게 살아왔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 사람 가족은 어떻게 됐대요? 아내하고 이혼했다고 하던데. 아이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연락도 안 된다나 봐요. 미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철수가 자신과 준호를 잊고 살았던 게 아니라 빚에 쫓겨 연락할 수도 없었던 거였나요? 참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동정할 수도 없고 그래요. 가족을 버리고 떠난 건 잘못이니까. 아주머니의 말에 미숙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정말 그랬던 걸까? 20년 동안 철수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사실은 철수도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건 아닐까요?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연락을 끊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렇다 해도 연락 한 번 없이 사라진 건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라면 함께 견뎌야 하는 거 아닌가요? 며칠 후 미숙은 우연히 철수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침 일찍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모습이었어요. 리어카에 폐지와 빈 병들을 가득 싣고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철수의 뒷모습이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폐지 수거 업체 사장이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네, 일찍 나와야 많이 모을 수 있거든요. 철수의 대답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겨운 현실이었죠. 그런데 아저씨, 몸은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야위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해야죠. 철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미숙이 보기에는 정말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뺨도 푹 들어가고 옷도 헐렁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에게 철수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말하지 못했어요. 준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거든요. 아마 화를 내면서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할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철수를 미워해야 할지 아니면 동정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철수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미숙은 다시 한번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왜 철수를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마음이란 게 이성으로만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을 때 미숙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분식집으로 찾아온 거였어요. 평소에는 미리 연락하고 오는 아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니 미숙은 놀랐습니다. 준호야, 웬일이야? 회사는? 엄마, 잠깐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준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죠. 미숙은 가게 문을 닫고 준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혹시 최근에 이상한 사람 만나지 않았어요? 준호의 질문에 미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철수 이야기를 알고 온 건 아니겠죠? 미숙은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이상한 사람? 무슨 말이야? 동네 사람들 말로는 엄마 주변에 수상한 남자가 나타났다는데요. 역시 동네 소문이 준호 귀에까지 들어간 거였습니다. 미숙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아, 그게 별것 아니야. 별것 아니긴요. 김아주머니가 그러는데 엄마가 어떤 남자랑 같이 버스 타는 걸 봤다면서요? 준호는 평소보다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이 큰 것 같았죠. 미숙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준호야, 그건 정말 별일 아니야. 그냥 우연히. 엄마, 혹시 그 사람이 아빠 아니에요? 준호의 직격탄에 미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빨리 눈치챌 줄은 몰랐거든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맞죠? 그 사람이 아빠 맞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준호야. 엄마, 대답해 주세요. 정말 그 사람이 아빠인가요? 미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 맞다. 순간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엄마, 왜 그런 사람을 만나요? 우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인데. 준호야, 진정해. 사정이 있어. 무슨 사정이요? 아무 연락도 없이 사라진 사람한테 무슨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준호는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숙은 아들을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 사람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저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엄마도 알고 있어. 그런데 왜 또 만나요? 엄마, 그 사람 다시 받아줄 생각은 하지 마세요. 준호의 말에 미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거든요. 준호에게 철수는 평생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숙과 준호가 돌아보니 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혹시 철수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빠예요? 철수는 준호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거든요. 한때 어린아이였던 준호가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차갑게 등을 돌렸어요.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 없이 잘 살았거든요. 준호야, 아빠가. 아빠라고 불릴 자격이나 있어요? 준호의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혼자서 저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감정이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철수는 손을 떨며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준호에게 내밀었어요. 이걸 너에게 주고 싶어서 왔다. 뭐예요, 이게? 준호는 봉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보였어요. 안에는 오래된 종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학자금을 빌려준 사람들의 영수증이야. 미숙과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학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내가 돈을 보냈어. 엄마 몰래. 거짓말이에요. 엄마한테서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엄마는 몰랐어. 내가 은행 계좌로 입금했거든. 생활비 명목으로. 미숙은 깜짝 놀라며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철수는 계속해서 종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은행 입금 내역서, 그리고 돈을 빌릴 때 쓴 차용증들이었어요. 비록 옆에 있어주지 못했지만 널 버린 적은 없었다. 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 준호는 종이들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정말로 철수가 그동안 도움을 주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럼 엄마가 혼자 모든 걸 감당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내가 보낸 돈은 정말 작은 도움에 불과했어. 엄마가 거의 모든 걸 혼자 해냈지. 철수의 말에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철수가 뒤에서 조금이나마 도와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박철수 맞지? 드디어 찾았다. 철수는 그들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빚쟁이들이었어요. 아직도 빚 못 갚았지? 이자까지 합치면 2천만 원이야. 이 2천만 원? 준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 빚쟁이야. 10몇 년째 도망 다니면서 빚을 안 갚고 있어. 빚쟁이들은 철수를 몰아세웠습니다. 철수는 떨리며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일을 해서 갚겠습니다. 기다려? 벌써 몇 년을 기다렸는데. 그들은 철수를 밀치며 위협했습니다.
미숙과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가족들한테 받으면 되잖아. 저기 아들도 있고. 빚쟁이 중 하나가 준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당황했지만 앞으로 나섰어요. 저는 그 사람과 상관없어요. 빚도 모르는 일이고요. 상관없기는 아들인데 어떻게 상관없어? 상황이 점점 복잡해져 갔습니다. 철수는 준호를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섰지만 빚쟁이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모든 게 다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떠난 후 분식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충격을 받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고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복잡한 심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2천만 원이나 되는 빚이 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그렇게 됐어.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았어서.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해야지. 철수의 말에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동정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난 후 미숙은 혼자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철수의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도와야 할지도 모르겠었어요. 준호는 그 후로 연락이 없었고 철수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분식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그날의 일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어느 날 오후 미숙은 결심을 했습니다. 철수를 찾아가서 정확한 상황을 들어보기로 한 거였어요. 종점 근처의 컨테이너 박스로 향했습니다. 철수는 컨테이너 옆에서 낡은 신문지 위에 앉아 구인 광고를 오려내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다가가자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미숙 씨, 어떻게 여기까지? 당신과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미숙은 철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골판지가 깔린 차가운 바닥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당신을 용서한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 아들이 알아야 할 진실은 내가 지켜줄 거야. 미숙의 말에 철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20년 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런데 정말 그동안 준호를 위해서 돈을 보냈던 거야? 그래. 많지는 않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철수는 손에 쥔 낡은 통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준호 결혼 자금이야. 언젠가는 주려고 모았던 돈이야. 미숙은 통장을 보며 놀랐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자신은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아들을 위해서 돈을 모았다는 거야? 준호는 내 아들이야. 비록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했지만 마음만큼은 항상 아들 생각뿐이었어. 철수의 진심이 느껴지자 미숙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0년 동안 품어온 원망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빚은 어떻게 할 거야? 2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천천히 갚아나갈 거야. 일을 해서. 이 나이에 그게 가능할까?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미숙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안 돼. 너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어. 내 마음이야. 그리고 이건 준호를 위한 일이기도 해. 미숙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미숙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고집 부리지 마.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야.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주변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여기서 계속 지낼 거야? 당분간은 그럴 예정이야. 집세도 아껴야 하고. 그럼 감기 걸려. 요즘 날씨도 추운데. 미숙은 철수의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이미 많이 야윈 상태인데 추운 곳에서 계속 지내면 몸이 견딜 수 있을까요? 괜찮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철수는 강하게 말했지만 기침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미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미숙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준호야, 시간 되면 엄마 가게로 와. 무슨 일이에요? 아빠 일로 할 말이 있어.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오후에 준호가 가게로 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그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아빠한테서 받은 종이들도 다시 봤고요. 어떻게 생각하니? 솔직히 복잡해요. 미워해야 할지, 고마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호의 솔직한 대답에 미숙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그래도 떠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 준호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고 싶다면 말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저는 아직 아빠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도 돼. 천천히 생각해봐. 며칠 후 미숙은 철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음식을 가져갔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철수는 음식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보는 거였어요. 몸은 좀 어때? 괜찮아. 일도 찾았어. 어떤 일? 청소 일이야. 새벽에 하는 거라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일정한 수입이 있어. 철수의 말에 미숙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이 나이에 새벽 청소를 하면 몸이 견딜 수 있을까요? 무리하지는 마. 건강이 가장 중요해. 알아. 이제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준호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 철수의 눈에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나도 도울게. 우리 함께 이겨내자. 미숙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함께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비록 예전과는 다른 관계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복잡했던 감정들이 조금씩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철수는 미숙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만났고 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빚쟁이들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매일같이 철수를 찾아다니며 협박을 일삼았거든요. 어느 날 오후 철수가 청소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빚쟁이들과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철수를 둘러싼 채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농땡이 치고 돈 내놔. 아니면 가족들한테 갚으라고 하든지.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해결책을 찾고 있어요.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거칠게 나왔습니다. 변호사? 웃기고 있네. 돈 없으면서 변호사는 어디서 구했어? 그들 중 한 명이 철수의 가슴팍을 밀쳤습니다. 철수는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무서워서 그냥 지나쳐갔죠. 마지막 경고야.
이번 주 안에 돈 안 가져오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가족들도 가만 안 둘 거고. 빚쟁이들의 협박에 철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빚쟁이들이 떠난 후 철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이대로는 정말 위험할 것 같았어요. 미숙과 준호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 씨, 법정에 서기로 했어요. 법정? 무슨 말이야?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정식으로 법정에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미숙은 철수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쫓기며 살 수는 없었거든요. 언젠가는 정면으로 맞서야 할 일이었어요. 언제야?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그런데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준호도 와달라고 하더군요. 증인으로 필요하다고. 미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었거든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연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후 미숙은 준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법정에 갈게요. 준호야, 무리하지 않아도 돼. 아니에요, 엄마. 이제 그만 끝내야죠. 아빠도 우리도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아요. 준호의 말에서 성숙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싶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자랐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법정 출석 날이 다가왔습니다. 미숙과 준호는 함께 법원에 도착했어요. 철수는 이미 와 있었는데 평소보다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마 변호사가 준비해 준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말끔한 모습이었습니다. 준호야, 와줘서 고마워. 철수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준호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여전히 어색한 사이였지만 예전보다는 적대감이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법정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들어오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철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미숙도 마음을 졸였어요. 박철수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철수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판사 앞에 서니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용기 있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위를 설명해 보세요. 철수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EMF 때 사업이 망했던 일,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그 후로 겪었던 모든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실패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모든 책임을 지고 갚아나가고 싶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정 방청석에 앉아있던 미숙과 준호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철수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증인으로 나온 아들분도 말씀해 보세요.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버리고 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준호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뒤에서 저를 위해 많은 것들을 해주고 있었다는 걸요. 비록 곁에 있어주지는 못했지만 아버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요. 준호의 말에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도망간 게 아니라 저희를 지키려고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간 거였다고요.
준호의 증언에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에게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판사가 뜻밖의 사실을 밝혔습니다. 박철수 씨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빚의 상당 부분은 이미 소멸시효가 끝났습니다. 소멸시효요? 네. 15년이 지난 빚들은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민법 제162조에 따른 것입니다. 철수와 변호사, 그리고 방청석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런 반전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실제로 갚아야 할 돈은 약 300만 원 정도입니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이자만 유효합니다. 이 말에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2천만 원이라고 생각했던 빚이 300만 원으로 줄어든 거였습니다. 그런데 박철수 씨가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있다고 하던데요. 변호사가 철수의 통장을 제출했습니다. 철수가 준호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어요. 이 돈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겠네요. 판사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20년간의 악몽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모든 빚이 정리되는 건가요? 네. 더 이상 채권자들이 괴롭힐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철수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숙과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축하해요. 준호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준호야, 정말 고마워. 내가 증언해준 덕분이야. 이제 정말 새 출발할 수 있겠네요. 미숙도 기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20년간의 악몽이 끝난 거였어요. 법원을 나서는 세 사람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첫걸음을 뗀 거였어요. 법정에서의 모든 절차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졌어요. 더 이상 빚쟁이들에게 쫓기지 않아도 되고 숨어 지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컨테이너 박스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갑자기 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철수는 평소처럼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20년 전의 기억을 되짚어보고 있었죠.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장소에서 말입니다. 손에는 새로 발급받은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변호사 비용과 빚을 갚고 나니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떳떳한 돈이었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버스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철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빚에 쫓기며 살다 보니 자유로워진 지금이 오히려 막막했어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도 여기 계세요? 돌아보니 미숙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미숙 씨, 어떻게 여기까지? 당신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녔어요. 혹시나 해서 여기도 와봤더니 정말 있네요. 미숙이 철수 옆에 앉으며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철수는 고맙다며 받아들였어요. 이제 뭐 할 거예요? 글쎄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일단 제대로 된 일자리부터 구해야겠죠. 그런데 계속 여기서 지낼 건가요? 미숙의 질문에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일단 우리 집 다락방을 써요. 비어 있는데 그냥 두기도 그렇고. 안 돼요.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았는데 더 이상은.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준호를 위한 거예요. 미숙의 말에 철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미숙집 다락방은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컨테이너 박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철수는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쉽지는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미숙도 주변에 수소문해 주었고 며칠 후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철수에게는 소중한 시작이었어요. 정직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거든요. 한 달이 지나면서 철수의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일하고 제때 식사하고 밤에는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미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를 보러 온 길이었지만 사실 철수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했어요. 안녕하세요. 준호가 철수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준호야, 어서 와. 철수도 반갑게 아들을 맞았습니다. 아직은 어색했지만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일은 어떠세요? 힘들긴 하지만 괜찮아. 무엇보다 떳떳하게 일할 수 있어서 좋아. 아버지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 식탁에 앉은 거였어요. 물론 예전처럼 화목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준호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내가 혼자 감당해야 했던 일들이 너무 많았어.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미안해. 철수의 말에 준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그때는 정말 화가 났었거든요. 당연히 화낼 만했어. 아버지가 잘못한 거니까.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가족이 다시 모이는 것 같았거든요.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철수는 성실하게 일했고 식당 사장도 철수를 인정해 주었어요. 월급도 조금씩 올려주었고 일요일에는 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철수는 오랜만에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말이죠. 손에는 똑바로 편 지폐를 들고 있었고 손도 떨리지 않았어요. 버스에 올라서며 철수는 기사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버스 기사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철수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은 철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절망의 나락에서 다시 일어서기까지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옆자리에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미숙이었어요. 미숙 씨도 시내 나오세요? 네. 장 보러 나왔는데 우연히 당신 보이더라고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어요. 이제라도 같이 가요. 우리 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미숙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관계로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비친 불빛 속에서 두 사람의 얼굴에는 오래된 상처 위로 번지는 따뜻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어머니 집에 찾아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예전처럼 다정한 부부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었어요.
왔구나. 네, 왔어요. 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을 먹으며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철수는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예정이었고, 미숙은 분식집을 조금 더 키우고 싶어 했어요. 준호는 곧 결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결혼? 철수와 미숙이 동시에 놀랐습니다. 네.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 달에 소개해 드릴게요. 준호의 말에 두 사람은 기뻤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날 밤 철수는 다락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외로움에서 가족으로, 부끄러움에서 당당함으로 말이죠. 비로소 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을 다시 찾았습니다.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겠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새로운 가족으로 말이에요. 철수에게는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거였고, 미숙에게는 오래된 상처가 아물기 시작한 거였으며, 준호에게는 완전한 아버지를 되찾은 거였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흩어져 있던 가족이 드디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를 밝히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꽃길 인생만 펼쳐지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